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울보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새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속보가 또 있었죠. 국토부에서 오늘 30일 수도권 7군데 그리고 지방 3군데 이렇게 해서 총 14만 가구의 공급 또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인데,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27페이지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은 사실 뭐 10군데인데 14만 가구가 많다고 하면 또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죠. 보면은 거의 뭐 짜투리나 아니면은 신도시의 옆에 그 남아있는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인프라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인프라를 구도심과 연계를 하던, 또 신도시 이전에 발표한 것과 연계를 하던 이러한 모양새로 조금 쥐어짠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쥐어짜서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춰 나가려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 아시겠지만 과천이고 태릉이고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공공개발 같은 경우에도 반대가 너무 심하고 뭐 주민들끼리 분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나마 공급 계획대로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도시 같은 이제 신규 공급 택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신규 공공 택지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위치는 또 좋은 위치들이 있어요. 일단은 인기가 많을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서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어디에 그 발표가 됐는지부터 보시죠. 일단 이쪽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왕, 군포, 안산 이게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4만 호 정도,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진안 이게 이제 동탄에서 서북권에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굉장히 거리가 먼데 하여튼 여기도 3만 호 정도. 그래서 여기서 거의 반이 나와버리죠. 7만 호가 여기서 나온다. 예. 그리고 인천의 9월, 그리고 화성의 봉담, 여기도 거의 뭐 4만 호 가까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소규모 택지라고 해서 7천 호, 2천 호, 뭐 6천 호 해서 장흥, 그리고 진건, 교문, 교문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흥 여러분들 뭐 이번 여름에 많이 놀러 가셨을 건데 근처로 잠깐 주말에 뭐 이쪽 양주 많이 가보셨죠. 구도심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중앙공원 쪽 이용해 가지고 뭐 6천호 정도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진건도 다산하고 위에 있는 왕숙하고 이제 사이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다는 거고요. 교문은 뭐 2,000호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권에 이제 3군데, 대전 그리고 세종 이렇게 2군데 해서 세 곳을 2만호 짓는다. 이렇게 해서 12만호, 2만호, 14만호가 토탈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의왕, 군포, 안산이고요. 여러 교통망이 이미 있어요. 이걸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되게 화면은 되게 작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애둘러서 나오죠. 이게 인천 9월, 그리고 자 이쪽에 화성 진안과 또 여기 의왕, 군포 안산 지역 나오고 있고요. 여기가 화성, 봉담 이쪽 지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서남권 서쪽, 그리고 여기 위에 또 여기 양주 장흥 나오고, 여기 남양주 진건, 그리고 교문, 이렇게 수도권에는 신규 공공택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왠지 이렇게 멀고 교통에 그 연결이 된다고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좀 의외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누가 너보고 살아라 하면은 살기 싫을 동네들이 꽤 많습니다. 메인은 이쪽이다. 의왕, 군포, 안산, 이쪽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좀 펼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위에 있지만 뭐 이건 다 계획이고 뭐 보육 육아 서비스 뭐 업무 지구 뭐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이거 다 필요 없죠? 까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하미동 이렇게 안산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공급량도 4만 호 정도 가량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지역의 장점은 뭐니 해도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이번에 3차 발표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서울시 경계에서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1호선 의왕역. 근데 의왕역 아시겠지만은 지금 GTX 신호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 의왕에 진짜 뭐 숨겨놨어? 의왕이 너무 여러 가지 계획들, 신규 계획들이 주택 수도 많이 늘어나게 바뀌고 노선도 굉장히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왕 안 그래도 비싼데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자, 이 도로도 또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걸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새로 뭘 하지 않아도 이 지역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구상은 이제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한다.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뭐 업무 시설이랑 뭐 복합적으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의왕이 이제 피크 찍었다라고 말이 많았고 했는데 이런 또 3차 신규 그 택지 발표 계획 내용 보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는 뭐 호재네, 호재. 자, 그리고 동남부 측은 이렇게 위례, 판교, 분당, 동탄 이렇게 균형을 이루겠다. 여기랑 서남부, 동남부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BRT도 이거 돈 들인 바에 의해 보다는 효과가 적다고 하는 그 논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설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특화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한다. 이것도 까봐야 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교통 기반이 이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수요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지녔고 수도권의 전반적인 서남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신도시들 빼고는 굉장히 다 올드하다는 거예요. 구축 비율이 너무나 높고 그런 구도심의 신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축들이 모여있는 지역 중앙에 정중앙에 이렇게 신규 공공택지를 박아놓으면은 굉장한 시너지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에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쪽도 많죠. 그래서 이쪽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지만 이 외 지역은 또 인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기 좀 왕송호수, 뭐 관광 휴양 특화시설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갈게요. 여기 뭐 잘 개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까봐야 아는 거죠. 자, 다음에는 화성 진안 보겠습니다. 동탄에서 서북부 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쪽 여기도 자족용지 10조가 등을 통해서 서남부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그리고 41만 평 부지의 공원, 녹지 조성해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고 3만 호입니다. 양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반정, 반월, 기산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동탄 1에서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사실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3만 호 정도. 근데 여기서 계획은 이제 트램에 의존을 많이 해요. 지금 위례 같은 경우 아직까지 1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없죠.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늠을 하셔야 되고. 자, 입지여건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인접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횡행하죠. 북측은 이제 수원의 영통 구도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다. 중간에 이게 좀만 넘어가면 이제 수원이기 때문에 뭐 교통은 이쪽에다가 위측과 하단에 이제 연계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인선, 인동선과 그 트램 이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교통의 역할을 한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GTX A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이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죠. 사실 다 진행돼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뭐 자족 기능 아닌 뭐 발표가 있습니까? 수도권의 서남부 권역을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수인분당선, 동인선, 동탄인도원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족 공지를 집적화하고 또 인근에 산업단지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또 똑같이 까봐야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교통을 또 부각을 하는데 서울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게 쉽게 말하면 환승 시스템을 잘 만든다, 연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는 못 간다는 거지. 한 방에는 못 가고 두 방 내지 세 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에요.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동탄역에서 이제 트램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GTX A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신분당선 있죠? 여기 광교 쪽에. 그래서 다 연계해서 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 염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앞선 그 의왕, 군포, 안산, 그리고 여기 화성, 진안 빼고 나면 그렇게 규모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얘기하면은 뭐 마지막까지 이게 세 개만 얘기할게요. 세 개만. 그래서 뭐 다산 위에 남양주까지 이렇게 볼만하고 나머지는 그닥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분당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등 연계하는 구축으로 서울 도심 50분에 도착. 그래서 강남역 50분, 서울역 45분, 삼성역 40분, GTX 환승, 다 신분당선 환승, 다 환승, 환승 연결 아시겠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도 뭐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뭐 다른 데는 좀 지나갈게요. 뭐 봉담도 있었고 9월도 있는데 요거는 지나가고, 여기 이제 남양주 신건입니다. 여기 다산이 있고요. 위에 이제 왕숙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를 발표를 해서 92만 제곱미터에 7,000호, 7,000호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왕숙하고 플러스해서 1 플러스 1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다른 것보다는 왕숙하고 다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산과의 연결 도로, 여기도 이제 연결 환승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 다음에는 뭐 지난 LH 사태 같은 경우 후조치 같은 것들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로 이 지역들, 발표 지역들을 묶는다라는 거예요. 근본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지구 내 소재동 지역의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한다. 그래서 일정 면적 초과한 토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된다는 거, 신축하고 개발하는 거, 이거 즉시 개발행위 제한된다는 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짓는 거 아니면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추진 일정 보면은 이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분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지키지 못할 얘기하고 있죠. 22년 하반기엔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년 지구 계획, 그래서 26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3차 뭐 10차까지 계속 하겠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 있는 건 계속 빠그라지고 있어요. 도심 뭐 3080이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고 아직 뭐 문턱도 못 넘었어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법제화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신도시 기다리면서 계속 계실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찾아서 하면서, 이게 긴축이 들어가도 풀린 돈이 바로 쏙 들어가진 않거든요. 시장에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 화폐는 일정 수준까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물가 상승은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잖아요. 저금리 시대 길었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계셔야지 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뒤로 처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차 공공택지 발표 속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급작스러운 발표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빨리빨리 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저희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이웃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